환경,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이 정도만 떠오르고 북유럽의 선진국이라는 좋은 이미지들 빼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태는 국가들의 이미지마저 바꾸고 있나 봅니다. 현재 저에게 스웨덴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려면 굉장히 용감한 나라, 너무 용감한 나머지 이번 사태에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 나라, 한 발씩 늦은 조치로 사태를 악화시킨 나라, 시민들이 모여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일본의 호신술 아이키도를 연마하는 나라,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닭똥을 뿌리는 나라, 이런 이미지들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스웨덴 사람들이 이 시국에 3355 모여 일본의 무술 아이키도를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과 참다 못한 스웨덴 정부에서 닭똥을 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먼저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은 채 집단 면역이라는 방식을 고수했다고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었고 다수의 유튜버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나 스웨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사태의 대응 전략은 다른 나라와 다를 뿐이라며 집단 면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웨덴 보건당국 전문가인 안드레스 테그넬은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방역 전략은 최대한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전략과 똑같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절대로 집단 면역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논의 중에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그것을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대응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건당국에서 진두지휘합니다. 중앙정부가 상황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헌법은 정부가 보건당국과 같이 독립적인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웨덴 중앙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임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스웨덴의 집단 면역 보도는 공공연하게 외신과 국내 언론에 소개되어 스웨덴의 대응이 미진한 것에 대해 스웨덴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스웨덴은 보건당국을 비판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단 면역이라는 스웨덴 정책을 전 세계에서 보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가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스웨덴 방역 정책의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벌금 등의 제재 없이 시민 각각의 신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웨덴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갔는지 이번 사태의 확산에도 느슨한 대응을 이어온 스웨덴이 특단의 방역 대책으로 닭똥을 꺼내들었습니다. 야, 페페TV야, 닭똥 같은 소리 하네. 닭똥을 방역 대책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팩트체크 확실히 하자. 아닙니다. 진짜 닭똥입니다. 닭똥 특유의 냄새를 풍겨 사람들의 모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BBC와 가디언 등에서는 스웨덴 남부도시 룬드는 발푸르기스의 밤 축제를 앞두고 중앙공원 잔디밭에 닭똥 1톤을 뿌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푸르기스의 밤은 가톨릭의 성 발푸르기가 성인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중북부 유럽에서 4월 30일 또는 5월 1일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스웨덴에서 발푸르기스의 밤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모닥불을 크게 밝히는 것으로 가축들이 밤에 마음껏 풀을 뜯도록 했고 18세기 초 이후로는 모닥불을 밝혀 포식동물을 겁을 주어 쫓아냈습니다. 젊은이들이 황혼의 숲에서 녹색 나뭇잎과 가지를 모아 마을의 집들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달걀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닥불 피워놓고 전통 축제한다는 겁니다. 룬두에서도 중앙공항에 모여 모닥불을 켜고 춤을 추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번 사태의 확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축제 참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번 축제에 약 3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며 룬드블라드 룬두 시의원 환경위원장은 룬두가 이번 사태에
사태의 확산에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스웨덴 룬도시는 닭똥 1톤을 뿌리는 친환경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공원 잔디밭에 닭똥을 뿌리면 악취가 발생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룬드블라드 위원장은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밖까지 악취가 퍼질 수 있다. 닭똥 방역의 핵심은 사람들이 공원 근처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잔디에 비료를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룬도시 환경위원장님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비료도 주고 사람들도 해산시키고. 근데 한국에서 방역한답시고 그러면 진짜 많이 비판받으실 것 같아요. 스웨덴 참 답답합니다. 한국을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해야 할 텐데 닭똥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페페TV에서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방역 대책을 시급하게 배워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요지부동 당최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스웨덴 보건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에 백신이 나오거나 집단 면역만이 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였는데요. 스웨덴 국립보건원 소속 감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텍넬은 한국과 주변국의 바이러스 억제 대책이나 봉쇄 정책을 지목하며 얼마나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텍넬 박사는 최근 영국 매체 업저버에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 당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질병의 확산 압박이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막았던 문을 여는 순간 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을 애써서 중단시키는 것은 되레 부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텍넬 박사는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넬 박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의 많은 부분이 느려지겠지만 성공시킬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하리라는 것은 안다. 그렇다고 학교를 몇 달씩 닫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기 텍넬 박사님, 저는 감염병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전문가 타이틀은 그냥 한국 보건당국에 쓰는 게 어떨까요? 한국이랑 스웨덴 차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한국이 문을 막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시면 말씀하시기 전에 팩트체크 좀 해주실래요? 한국은 일본만 입국 금지했어요. 유일합니다, 일본이. 일본뿐 아니시잖아요. 스웨덴 분이시잖아요. 전문가부터가 이렇게 팩트체크가 안되고 있으니 스웨덴 보건당국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스웨덴 우메아대 감염병 학자인 요아심 로클로도 집단면역은 면역성이 생기도록 조용히 전파한다는 명제로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과학적 증거는 이 조용한 전파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서 정보 방침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리스크는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감염증 스웨덴 희생자 수가 핀란드의 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 실패입니다. 그동안은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시도가 초래한 결과로만 풀이해왔는데요. 그러나 책임을 전문가에게 미룬 정치 시스템, 국민성 과신, 이민자 증가 등 다층적 배경이 뒤섞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스웨덴 보건당국 수장은 이제 안정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보건당국 수장이 정신승리를 할 동안 스톡홀름 시내 한 모임장에서 회원들이 이번 사태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본 호신술 아이키도를 수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그것도 하필 일본의 호신술 아이키도를 연마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저기 그 스웨덴 분들, 보건당국이든 중앙정부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랑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스웨덴 하면 이미지 진짜 좋았거든요. 아이 키도인지 어른 키도인지 뭔지 그거 집에서 혼자 하세요. 그리고 한국 따라 하세요. 와서 배워가고 방역 키트도 좀 사가고요. 에휴, 말을 해주면 뭐해, 듣지도 않는데. 그러다 일본 꼴 납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로. 어이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